말 그대로 유니트 수식어는 무언가를 수식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8품사, 8가지 품사 중에 수식을 담당해 주는 품사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상태를 덧붙여 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형용사라는 품사도 수식어겠죠. 왜요? 형용사는 어떤 품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는 어떤 품사를 꾸며줘요? 명사라는 품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수식어라고 부르겠죠. 형용사 말고 또 꾸며주는 친구는요? 부사라고 부르는 애도 수식어에 속해요. 부사는 어떤 거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라고 했지?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재 그 26페이지에 보면은 뭐 M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M이 가리키는 것은 modifier라고 했고요. 수식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modifier 수식어. 문장 성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문장 성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문장 성분 복습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런 것들이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의 형식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지? 5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는 3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4형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 이 수식어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괄호로 처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55번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The tall girl next to John is my sister 이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next인가요? 주어는 항상 동사 앞까지니까 그렇죠. is 앞까지가 이렇게 주어라고 할 수 있어. 동사 앞까지가 주어인 거야. 자, 그러면 존이 주어인가요? 존은 내 여동생이다. 존이 주어인가요? 그러면요? The tall girl, 키가 큰 소녀, 얘가 주어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next to, 뭐뭐 옆에 있는, 그렇죠. 뭐뭐 옆에 있는 수식어인 거야. next to는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옆에 있는 그런 키가 큰 여자는 내 동생이다.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next, 정확히 따지면 뭐뭐 옆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라서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56번 문장을 보시면요. The box is really heavy. Let's move it after dinner. 이 문장에서 위에 있는 문장 주어 어디까지예요? 그쵸? 이제 앞까지면 박스네? 그러면 동사가 is인 건 알 거고 끝인가요? 박스 is가 끝인가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수식어고요, 다? 전부 다 수식어면 박스 is만 말이 돼요? 박스는 정말 무겁다죠. 무거운이라는 이 heavy는요, 형용사입니다. A라고 adjective 형용사예요. 무거운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야. 자,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를 뒷페이지 넘겨봐. 56번 있어. 형용사는 보어 취급을 하죠. 즉, 보어라는 거 저번에 뭐라 그랬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인 the box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스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들어오는 이 really가 부사입니다. really, 정말로라는 부사예요. 저는 adjective에서 adv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부사.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지금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도가 없기 때문에 박스는 매우 정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가 뭐라고? 부사라고. 그럼 부사는 문장 성분의 영향에 안 미치니까 우리가 박스는 무겁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굳이 정말 무겁다라고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때 really라는 부사는 어떤 걸 꾸며주고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데 어떤 품사 꾸며주고 있는 거야? 품사, 어떤 품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적어놨잖아요, 답을.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무겁다. 그는 정말 말을 잘한다. He speaks really good. 예를 들어. 이때도 형용사 꾸며주는 거네요. 됐니? 자, 그러면 퀴즈 56번에 있는 이 The box is really heavy는 몇 형식 문장이에요? 복습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가 왜 3형식이야? 2형식이에요, 2형식. 주어 동사 보어가 2형식이에요. 더 이상 형식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자, 그 다음 밑에 Let's move it together after dinner. 자, 주어가 어디까지죠? 얘는 주어가 안 보이네. 그지? 왜냐면요. 우리 let it go 할 때도 let's go 할 때도요. let's는요. let us의 줄임말이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뭐뭐 하자. 청유문이라고 불러요. 뭐뭐 하자, let. 자, 그래서 우리 뭐뭐 하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라는 us라는 요 표현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Let us move. 우리 옮기자. 얘가 동사인 거예요. 주어는 생략되는 거예요. 옮기자. 뭐래? 그것을. 함께 옮기자. 옮기자. 그것을. 얘가 목적 아니야? 함께. After dinner. 점심 먹고 그것을 함께 옮기자. 이런 뜻이겠죠. 디너네 저녁 먹고.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지금 수식어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식어구 중에서 명사, 형용사 잘 찾을 수 있냐가 이 유닛 2의 핵심인 거예요. really의 품사 뭐라고? 부사라고. 이게 좀 낯설 순 있어. 익숙해져야 돼.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예요. adjective. 그래서 어떤 그 아까 해설서를 보든 A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형용사라고 익숙해져야 돼. 부사는 동사를 부연 설명해주는 adverb라고 해서 verb가 동사잖아요. V. 그래서 얘 adjective, adverb가 부사야. adv로 써있을 거야. 그러면 really의 품사가 뭐라고? heavy의 품사는 뭐라고? 형용사라고. 무거운,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는요.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끝에가 뭐뭐하는 왜? 명사 꾸며주니까 무거운 박스 이런 식으로. 됐어? 단어 외울 때도 품사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Let us move it together after dinner에서 together는 뭐야? 명사는 알겠는데 문장 성분 중에 수식어. together 함께. 명사는 맞죠? 여기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줘요? 바로로 썼잖아. 안 주죠. 같이 옮기자. 부사예요. 자, 그러면 57번 문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부사, 방금 형용사 해석 봤어.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게 된대. 부사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이 아니라 하게. 뭐뭐히,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really 이런 건 아니었지만 57번 문장 보시면요. There was a terrible smell in the room. 자, 나름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내신 때도 많이 봤지만 문장 맨 앞에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 있으면 주어가 누구라 했지? 거기에 있다가 아닙니다. 자, 이 문장
terrible smell 하면 terrible이 끔찍한이란 뜻이야. 끔찍한이란 뜻이야. 그럼 terrible 품사 뭐야? 형용사죠? 뭐 꾸며주고 있어? 냄새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네? 끔찍한 스멜이 있었다. 주어 누구냐면요. terrible smell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끔찍한 냄새가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요. in the room을 괄호로 친 이유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니까. 자, 그럼 해석을 끔찍한 냄새가 있었다 이렇게 했지. 중요한 건 주어가 there is 혹은 there are. 만약에 과거였다면 there is의 과거형. was, were의 과거, are의 과거형, were.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내신에서 주어가 이 뒤에 있는 건데 주어가 복수였다면 요것 중에 선택하는 거고 주어가 단수라면 단수 동사인 is나 was를 쓸 수 있냐 이거 물어보겠죠. terrible smell 단수잖아. 그래서 was 과거형인 was가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There was,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 근데 물론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나요? There is, there are 꼭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장 볼까요? I usually eat with my entire family on Christmas. 해석 잘 해봤거든. 숙제한 거 보면은. 저는 주로 먹습니다. 내 전체 식구들과요. 크리스마스에서. 자, 이 문장의 동사 누구예요? 동사 찾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 누구예요? eat, 먹는다. 그럼 나는 먹는다. 그러면 usually는 뭔데? 가운데 껴있는 usually 뭔데? 주로라는 뜻의 부사인 거예요. 자, 참고로요. 아까 전에 우리 terrible 있었잖아. 끔찍한이라는. 참고. 얘 품사 뭐라 그랬니? terrible. 형용사라 그랬죠? 해석 어떻게 했지? 끔찍한 요렇게 해석이 됐네. 자, 그러면은 이 terrible이라는 형용사를요. 한번 부사로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terribly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usually는 어디서 탄생한 거야? usually 그럼 형용사가 무슨 뜻이야? 보통의, 보통인이란 뜻이죠. 거기다가 ly를 붙어서 주로라는 뜻이 된 거네.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어. 형용사에다가 뭘 붙이면?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제일 쉬운 예시가 이거죠.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려 했는데 y로 끝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i로 바꿔서 ly를 붙여줬으니까 happily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라는 부사네. 근데 중요한 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 terrible, terribly, happy, happily, honest, honestly. 다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거든요. 다만 이 경우도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명사에다가 이거는 이 명사 친구가 들어왔어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친구 영어로 뭐야? friend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건 형용사가 아니지. 여기다가 ly를 붙일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이렇게 명사에다 ly 붙이면 다시 형용사가 돼요. 요거 기억할 수 있어요. 혹은 사랑, love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어. 얘 사랑스럽게야? 너 러블리해, 너 사랑스러워 이거잖아.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저는 주로 밥을 먹습니다. entire 하면 전체의라는 뜻. 전체의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에 밥을 먹습니다. 이 정도는 해석이 되겠죠. 6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3번 한번 볼까? 63번. Generally, we can't hear the sound of falling snow. Generally 하면 무슨 뜻이니? 이 정도 암기해야 돼.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generally 형용사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we can't hear the sound of falling snow. 주어. 우리는 동사 can't hear 들을 수 없다. The sound of falling snow는 이미 주어 동사 나왔는데 뭐예요? 수식어고요? 무조건 수식어고 아니야. 지금 앞에 부사 이미 나왔어. 얘가 수식어고요. 우리는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뭘 못 듣는데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뭐를 못 들어? 사운드, 소리를 못 들어. 목적어야. 뭐의 소리? 눈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눈 내리는 소리는 많이 안 나잖아. 그런 예문이었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hear, 듣다라는 동사지. 조동사랑 이렇게 한 세트로 동사 본다 했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니 조동사니 비동사니?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주로 80% 이상은 뒤에 꼭 뭘 취해야 돼요?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했어요. 타동사 이런 것들. 64번 보자. He lay down on the couch in the living room. lay down 무슨 뜻인가요? 맨 밑에 단어 막 적혀 있다. 눕다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이네요. lie down 눕다 누워 있다. 의 어디에 눕다. 라는 이 li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lie, lay, lay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음부터 여기서는 그는 누웠다. 어디에? 소파에. 어떤 소파?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이렇게 짧은 문장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문장이 아주 길잖아. 전치사구가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전치사구가 쭉 나올 거고 이렇게 짧은 문장은 없어. 그러면 편의상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편해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5개다. 뒤에서부터 쭉쭉쭉 하면 돼. 그러면 거실인 자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건 알지? 거실 안에 있는 소파, 온 하면 어떤 표면 위에잖아. 거실에 있는 카우치, 소파에 누웠다 이렇게. 이거 짧아서 가능하긴 하지만 뒤에서부터 하면 해석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수식어구는 누구예요? On the couch? 내가 가로친 거 둘 다 수식어구네. 됐어요? 그래서 다시 28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잠깐. 포인트 6. 수식어는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왼쪽 페이지 28조 그렇게 있는데 형용사 수식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 해석이다. 뜨거운 차. 근데 여기서 something warm 보세요. 책 보시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아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는데
맛있는 햄버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맛있는. 너는 알아야지.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앞에서 꾸며주는 게 정석이죠. 친절한 우리 부모님. 부모님. 배웠어. parents. 그치. 주로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게 정석이야. 형용사라 하면. 다만 지금 여기는 something warm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까 교재 보시면 따뜻한 무언가 거기서 warm 자체가 따뜻한이란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는 왜 뒤에서 꾸며줘요? 얘는 왜 뒤에서 꾸며주냐면 이런 걸 써놔 뭐라 그런다? 후치 수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용어로는 뒤후자 써서 뒤에서 꾸며줍니다. 후치 수식이라는 규칙이 있어. 어법이야. 언제 후치 수식을 하냐면 꾸며주는 즉 수식 받는 명사가 thing으로 끝나든지 또 뭐로 끝나든지 one으로 끝나든지 혹은 body 이런 친구들로 끝날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것들 있죠. 이땐 뒤에서 꾸며준다는 규칙이 있고 중학교 2학년 문법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a bird를 꾸며주려 합니다. 나무 위의 새, a bird in the tree. in the tree라는 전면구가 앞에 있는 새를 꾸며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왜 뒤에서 꾸며줬어요? 구잖아, 구. 뜨거운 차게 hot이라는 책 봐야 돼. hot라는 하나의 어떤 형용사가 꾸며진 게 아니라 형용사 구가 꾸며졌다. 구가 뭔지 알아요? 이따 할 건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거야. hot는 단어 하나지. 근데 in a tree 이렇게 전치사 구, to play with 투부정사 구, made of 구 이렇게 구가 꾸며질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부사적 수식어 아까 전에 정리했지.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ly 붙으면 부사가 된다. careful 조심스러운에다가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very 매우. 자, a very smart student에서 very라는 부사가 어떤 품사 꾸며주나요? 어떤 품사 꾸며주나요? 매우 똑똑한 학생. 매우 학생이 아니라 매우 똑똑한, 매우 겁나 똑똑한 학생. 형용사 수식인 거야.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왜? 왜 구별해야 돼? 나중에 내신에서 수능에서는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인데 그녀는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다. 그라고 할게. speaks English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 유창하게 fluent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유창한 fluently라는 거 쓸래. 얘는 출제 의도가 그럼 뭐겠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보이네요. 자, 이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느낌으로 풀어야 돼? 그는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뭔가 fluently 이렇게 풀어도 맞는 경우 있지만 정확히 따져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 유창한 혹은 유창하게라는 게 무엇을 꾸며주는 거야? He speaks English 중에서. Speak English 하나만. speak이지. 유창하게 말한다. 아, 말하다라는 예품사고야. 동사 꾸며주네? 동사 누가 꾸며줄 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가 꾸며주니까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동사 수식은 부사 자리.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이거 하려고 지금 기본 기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29페이지인가?
이 31페이지 볼까? 명사하고 형용사고 부사구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단어 플러스 단어를 구라고 그런다. 주어 자리에 아까 전에 he 이런 식으로 단수 명사만 올 수 있지만 어떤 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어떤 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구라는 건 방금 말했다시피 단어 플러스 단어의 개념이 구인 거고 절의 개념은요. 최소 단위인 주어와 동사 정도는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구주어에는 뭐가 있냐면 명사 구라는 게 단어 플러스 단어가 모여서 그게 명사 역할을 해. 그럼 우리는 명사구라고 불러줄 거고요. 단어 플러스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러면 형용사구라고 불러줄 거고요. 단어 플러스 단어가 모여서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 역할을 해. 그러면 부사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름 이해됐어? 제일 중요한 건 명사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주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구 해석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명사구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후보정사구 나올 수 있어요. 후보정사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후보정사구. 뭐뭐 하는 것은 이게 혹은 동명사구도 올 수 있겠죠. 뭐뭐 하는 것은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다 보니 이런 애들이 주어 자리 오면 명사구 주어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Studying alone is a good idea. 혼자 공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별표. 동명사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왔네요. 알고 있는 개념일 건데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우리 동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동명사구 주어가 오면 우리는 얘를 단수 취급해준다라는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와 노는 것은 너무 재밌습니다. Playing with my friends. 동사전이야. is 쓸래, 알 쓸래? is 쓰겠죠? 이제 대부분은 friends다 하면서 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주어가 play라는 동명사 주어니까 is 쓰는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는? 그래서 명사 구임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으로도 알 수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하는 것, 하기, 명사처럼 해석되면 좋아하는 우리가 해석하면 못해. 그러면 자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사란 품사죠. 어떤 문장 성분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명사란 어떤 어 이제 나와야지. 어떤 어 주어 자리에 지금 왔잖아요. 동명사. 또 I like playing soccer. 난 좋아해. 축구하는 것을 을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고요. 혹은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는 게 명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66번. I love unique
tall pink building on the street. unique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합니다. 일반 동사지. 뭐를 좋아하는데 목적어 필요해요. 독특하고 크고 핑크색 빌딩을 좋아해요. 어디에 있는? On the street. 이 거리에 있는. 오케이? Watching a video clip, I ate lunch really fast. 앞에 보고 해석해주세요.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세요. 밥을 먹으면 빨리 먹는다. 이거 보면서라고 어떻게 해석했어? 아니, 이거 신기해서 그래. 보면서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보면서라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냥 말하다 보면 뭐 느낌으로 괜찮아요. 얘는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말 썼던 거 기억나?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주로 얘랑 이 분사구문이라는 동사에다 아이는 그 친구랑 동명사 친구랑 잘 구별을 못해. 그래서 이제 얘가 주어인 줄 알고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난 말이야. 근데 보면서라고 잘 해석하셨어요?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얘가 주어니까요. 그지? 나는 먹었다. 점심을 정말 빠르게 먹었다. 이렇게. 나는 먹었다. 점심을. 까지 끝내야 되는데 굳이 really fast. 진짜 빠르게 먹었어요. 라고 한 번 더 붙여준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음, 방금 아까 66번 문장에서 나는 좋아합니다. 독특한 큰 핑크색 빌딩을 좋아합니다. 이미 문장이 끝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여기 있는 on the street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앞에 있는 빌딩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혹은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게 편하죠. 우리는. 됐을까요? 67번에 있었던 문장은 watching a video 클립이 그러면 동명사야? 주어 자리야? 주어는 아니잖아. 얘는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는 뭐야? 문장 성분의 영향을 안 주네. 수식어구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그거 끝나서. 어떤 거야? 자, 문장 성분의 영향 안 주니까. 그지? 68번 볼게요. 앞에 보시고. 주어 어디까지야? 그쵸? 그러면 후부정사 명사구가 주어였네? To finish the task, 그 일, 과제, 과업을 끝내는 것은 wasn't easy, 쉽지 않았다. 이 easy는 우리가 보어라고 할게요. 왜냐면 끝내는 게 not easy 했던 거니까. 이 자리에 finishing 들어가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후부정사 동명사는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후부정사 동명사구는 주어 자리에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목적어 자리면 안 될 수 있는데 주어 맨 앞에는 to finish를 쓰든 finish 왜? 둘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똑같으니까.
다만 주의할 점은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I enjoy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 예를 들어 enjoy라는 동사가 왔지. 느낌상 I enjoy playing이야? I enjoy to play야? 아, 이거 공부해야겠다. 느낌상 틀렸네요. enjoy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지. 뒤에 어떤 목적어를 취하냐면 동명사만을 취하는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이때는 투부정사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동명사만 써야 되지만 얘는 목적어 자리잖아. 근데 주어 자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바꿔 써주세요. 그래서 finishing 혹은 to finish a task 끝내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have some close friends. 나는 여기서 close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가지고 있다. 몇몇의 닫는? close는 문을 닫다 할 때 닫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은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학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나는 가까운, 친한 친구 말하는 거지. 친한 친구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I, 주어, have, 동사, some close friends 목적어 보이니? 얘는 뭐야? 말하다? 말할 수 있는, 그치?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친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때 이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다 왔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 거야?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적이지. 다 왔는데 왜 대답을 얘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고. 다 왔는데 그럼 해석 어떻게 해? 형용사는 해석 투부정사 형용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하는이라고 해석된다면 나는 이야기할 일부 몇몇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68번에서 자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뭔데? 동사 원형에다 뭐 붙인 거? 투 붙여준 거 투부정사라고 하잖아. 방금 전에 68번 책 보세요. 68번 68번 예문에서 to finish the task에서 to finish the task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 무슨 품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사네? 그러면 투부정사에는 무슨 용법이 있다? 거기다 적어놔. 68번 오른쪽에.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맞아? 두 번째. 방금 했던 I have some friends to talk to. 이때 to talk라는 형용사적 용법이네. 앞에 있는 친구 friend 꾸며주니까.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70번 문장은요. 또 투부정사네. to 플러스 동사원이요. To understand global warming, read this article very carefully. 지구 온난화를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인가요? 동사 여기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무슨 용법? 자 봐봐 여기까지는 문장성 영향 안 줘. 기사 article 이 기사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이건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글로벌 워밍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부사적 용법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석이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라.
뭐 해라? 뭘 읽어라? 기사를 읽어라. 자, 근데요. 주어가 그럼 어디 있어요? 주어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명령문이에요. 읽어라. read라는 동사로 시작한 이따 배울 건데 동사로만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이라고 해요. 간혹가다 나오지. 됐어? 그래서 방금 뭘 살펴본 거야? 구주어를 살펴봤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다? 어디 자리에 들어온다? 자리에 들어온다. 형용사는 뭐 꾸며준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절로 가볼게요. 절. 우리가 알고 있는 템플스테이 절이 아니겠지. 절은 아까 말했듯 최소 단위인 주어 플러스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등위절과 접속절이라고, 뭐 종속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이렇게 나눠야 되나?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위절이라는, 우리가 등위접속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등위접속사는 이때 같을 등자거든요. 같을 등자. 그래서 같은 문장의 품사, 성분을 이어주는 거를 등위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등위접속사와 함께 연결되는 걸 우리는 등위절이라고 부르는데 등위접속사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and 무슨 뜻이야? or 무슨 뜻이야? 또는 but 무슨 뜻이야? and or but 혹은 so 무슨 뜻이야? 요런 and, or, but, so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동, 뒤에 있는 주동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연결하는 and 혹은 but 혹은 or 혹은 so 뒤에 있는 애들이 등위절이 되겠네. 종속절이라는 게 뭐냐면 주절에 속해 있는 걸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얘네도 명사절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있겠니? 형용사절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있겠니? 부사절이라는 게 있겠지. 이름이 어려운 게 아니야. 주어 플러스 아까 단어 플러스 단어였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문장 속에서 뭔가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하면은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문 하나만 볼까? 80번 볼까? 자, 일단 찬사에 가보자. 76번부터 여기 나온 김에 I watch TV, and에다가 세모. 앞으로 저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나오면 세모 칠 거예요. 왜? 시험 문제에 이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도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 병렬 구도라는 거 들어봤어? and나 but, or, so를 기준으로 같은 성분이 나와야 되는 걸 이거 병렬 구조라고 부르잖아. 얘도 이제 어법 문제 고등학교 때 출제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해주네. and가. 그리고니까요. 나는 TV를 보았다. 그리고 데니는 책을 읽었다. 참고로 알고 있겠지만 read잖아요. 무슨 뜻이니? 읽다. 얘 과거형은 뭐예요? read, read. 과거 분사형은요? read. 전부 다 똑같이 생겼다. 발음만 다른 거네. 오케이. 자, 77번. Take this medicine or you will get sick. 숙제 영어 보니까 여기도 조금 막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take라는 뭐로 시작해? 품사 뭐야?
동사로 시작하는 얘네들 무슨 문이라 그런다? 주어 없이 동사로만 시작하는 명령문이라 그런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문법인데요. 명령문은 문 좀 닫아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땡땡아 생략한 채로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동사로 시작을 해. 뭐뭐 해라. 그러면 내가 캔디 줄게. 내가 사탕 줄게. 이런 식으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줄게. 이런 표현일 때는요. 접속사 and를 써줘요. 예를 들어 숙제해라. 그러면 내가 집에 빨리 보내줄게. Do your homework and you can go home. 이런 식으로. 숙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나머지를 하게 될 것이다. Do your homework. 뭐 써야 돼요? and 말고 or 써줘야 돼요. 외워야 돼. 다시 동사를 시작하는 명령문은 뭐뭐 해라라고 해석이 되고 and는 뭐라고? 그러면 or는 뭐라고? 중요해요. 모의고사 18번, 19번, 20번 중에 있어요. 이런 구조. 이 약을 먹어라. 해석해봐. 그죠? 넌 약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78번은요. Keisha doesn't tell me why she broke up with Chris. 주어. 보이지? doesn't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 이렇게 보이지? 보이니? 말하지 않는다. 말하다는 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tell, 말하다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쓰여. 나에게 뭘 말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밑줄을 긋고 있죠. 제가 물결로 밑줄 친 부분이 나에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인 거야. 보이니 이거? 해석할 수 있니? 나에게까지는 보일 거예요. 뭐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가 broke up 하면 헤어지는 거야. break up with. 왜 그녀가 크리스랑 헤어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대. 졸려? 말해주지 않았대. 목적어가 me인 거는 짧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어 겁나 기네. 절이네. 주어 동사 있어. 무슨 절일까? 찍는 거 아니야. 이해 잘해. 직접 목적어 자리야. 무슨 절일까? 직접 목적어 자리야. 주어, 목적어, 부어 역할하면 뭐라 해서 명사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인 거야. 어떠한 시험 문제에서도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쓰시고 안 나와. 해석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근데 목적어 왜 이렇게 긴데요? 왜 이렇게 길어요? 자, why라는 의문사, she라는 주어, broke up with란 동사. 우리가 의주동이라고 부르는 거 뭐라 그랬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어. 왜 그녀가 헤어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대. 이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명사절 간접. 됐니? 79번. This is a laptop that I like to use. 자, this가 주어네요. 이것은 이다. 뭔데? 랩탑 하면 노트북이야. 노트북 이래. 어떤 노트북? 우리 관계대명사 많이 나왔었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히는.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제가 괄호친 절이 뭘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랩탑을 꾸며주고 있죠. 노트북.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노트북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어떤 절일까요? 그치, 형용사절이지.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품사가 형용사인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인 거예요. 80번. The show, 너가 읽어봐.
arrives. 오케이. The show can't even start. 주어. 주어. 동사. 심지어 시작할 수 없었대. until이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이니? until.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데 셔츠를 어떻게 써줄까? 뭐뭐 할 때까지예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오겠죠. 그럼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예요. until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 지금 쇼가 시작 안 된 거야. The lead actor 주연 배우 lead actor 주연 배우가 도착할 때까지 쇼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접속사가 이끄는 이렇게 내가 표시하는 것들은 다 부사예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쇼는 시작할 수 없었다. 말 되잖아. 뭐 할 때까지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부사절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네. 되니? 자, 이외에도요. 82번 문장 하나 보면요. 자, What I need now is a cup of coke. 주 동사 누구니? 그렇죠. 그러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what절도 명사절이네. 주어절이니까. 맞아? 해석 어떻게 하지? 명사절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콜라 한 잔이다. 됐나? 나머지 것들 쫙 다 다시 해오세요. 35페이지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설지 가지고 가.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 프린트, 시제 프린트도 좋죠? 그거 한번 풀어오세요. 내일 올 수 있지, 8시.